2021년 9월 3일 금요일 밤 10시 한 45분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거리가 차가 이렇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서구청에 전화를 조금 했는데, 이 주차 관계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차가 이렇게 좀 비어 있으니까 좀 편하고 좋습니다. 차가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조금 건의를 좀 드렸더만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사실인데, 그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지는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며칠 좀 됐어요. 며칠, 한 일주일쯤 됐나? 근데 내가 이제 한자로 된 이름을 이제 한글로 좀 알아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의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이름을 옛날에는 옛날에는 호적 이게 호적 초본 말고 호적 원적이 있어요. 원적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옛날에는 한자로 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어떤 이름을 한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나도 한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웬간한 거는 다 알잖아요. 웬간한 거는 이렇게 책 보면 데려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모르면은 또 오펜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랬는데, 오펜을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없잖아, 이거. 이걸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또 이제 좀 신속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번개불이 막 번쩍하듯이 말이에요.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내 별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상제님이라는 별명도 있고, 이제 강정산을 이제 옥황상제라고 했으니까, 그 강정산을 이제 이 우주의 최고 높은 신, 그보다 더 큰 신이 없는 최고의 높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제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좀 오랫동안 그 가르침을 이제 믿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위에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보고 상제님이라 하기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앞서가는 행정이다. 김성기는 앞서가는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좀 남들보다 좀 많이 앞질러 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나는 이미 끝낸 거라. 지금 가덕도라고 있어요. 가덕도. 가덕도가 지금은 이제 참 상점백회죠. 지금은 그 위로 이제 다리가 났기 때문에, 다리도 났고, 다리뿐만 아니라 밑으로 이제 바다를 이제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육지와 바로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녹산 산업단지하고 가덕도하고 이제 하나 육지가 돼 버렸어요. 다리도 놓고, 위로는 다리가 났고, 다리가 나가지고 이제 거가대교를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가잖아요. 가고, 밑으로는 또 바닷물을 매립을 했다고. 매립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다리도 개통이 안 돼 있었었고, 거가대교 개통된 게 한 몇 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다리도 안 돼 있었고,
밑으로도 그렇게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그 일을 할 때는 가덕도 이제 일을 하러 갔거든요. 수도 사업소에서. 거기도 이제 부산으로 편입되었으니까 거기도 사람이 사니까 부산 시민 사는 데는 다 수돗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강서구역 관할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일하러 이제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배 타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선착장이 있었어요. 그게. 저 녹산공단 삼성자동차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그 배 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 배 타는 데 가면은 이제 거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직원 동료들끼리 이제 그 가덕도를 이제 분할해 가지고 가덕이 저게 그 마을 이름이 많습니다. 딱 그 배 타고 맨 처음에 딱 가면 내리는 것이 이제 눌차라 그래요. 눌차. 외눌, 내눌이 있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정거리가 있고, 항월이 있고, 저 끄트머리가 대항이고 그래요. 대항.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각자 이제 그 해당되는 구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오고 이러는데, 그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온단 말이야.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이 이제 김해공항이지. 김해공항에서 가덕도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한 제법 걸려요. 승용차로 가더라도 한 30분 정도 걸리나? 그거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보통 때보다 출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버뜩 정리해가지고 이제 빠른 시간에 가면은 이제 그 배를 탄다고. 배를 타면은 거기 8시 한 50분 배나 뭐 9시 배를 탄다고. 타는데 나는 그때 이미 일을 마치고 온다고. 그럼 나는 저 직원들은 이제 일을 하러 이제 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이미 그 가덕도에서 일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온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해요. 아니, 당신은 나는 이제 일을 하러 말이야. 이제 막 들어가는 판인데 뭐 하고 이제 이리 오느냐. 그럼 나는 어쩌녁에 왔다 이러거든. 사실상 어쩌녁은 아닌데 그만큼 아침 새벽에 내 가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오지만은 나는 그 자전거 타고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이 사람들 일을 마치고 이리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는 겁니까? 내 이야기인데 내 같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 앞서가는 행정이고. 아이고, 설명이 길었다. 참. 그게 참, 그것도 이미 뭐 옛날 일이 돼버렸네요. 옛날 일이 됐네요. 그게. 그 우리 그 가덕도 그 들어갈 때 그 육지가 안 돼 있고 배 타고 갈 때는 그 앞에서 이제 배 오는 시간을 막 기다렸다고. 기다릴 때 직원들 추울 때 가면은 거기가 뭐냐니까 저기 그 배 타는 데가 이제 몇 번 옮겼는데 처음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옆에 그 진해에서 나는 그 해산물이 그 옆에 시장에서 막 많이 판다고. 파는데 한쪽 구통에 보면은 이제 오뎅하고 소주도 팔아. 소주하고 뭐 순대 이런 거 막걸리도 팔고 이러는데 배 오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술 좋아하는 내 친구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술 마시고 좀 얼떨떨하게 취해가지고 일하러 가고 그랬어요.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나도 거기서 음식 좀 먹고 그랬어요. 그게 참 그 옛날이네요. 야, 지금은 뭐 참 옛날이 돼버렸네. 가덕도에서 진해에서 가덕도 들어갈 때 불과 한 10년 좀 됐는가 모르겠네. 10몇 년 됐는 것 같네. 그게 아마 뭐 인터넷 치면은 금방 나오는데 그러네.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허경영 총재님을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뭐 못 알아보고 뭐 이렇게 막 뭐라 하는데 참 불과 이제 1년 뒤에는 굉장할 겁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 어, 음. 그 아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은, 그래. 내가 이제 그 좀 속도가 빨라요. 그래, 가덕도 이야기를 왜 했냐니까,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가면은 나는 일을 마치고 오는 스타일이고, 그 정도 내가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그 한자를 이거 알긴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총재님한테 이제 물어야 되잖아. 물어야 돼. 좀 총재님한테도 물을 수도 있고, 허경영 총재님한테 물을 수도 있고, 또 기타 뭐 다른 사람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가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진짜 찍어가지고 그 하늘궁 저 뭐야 일요일 날 하는 것이, 토요일은 이동섭 사회자가 하고 일요일은 조성리 그 사회자가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답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은 총재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시는 거고, 일요일은 이제 하늘궁 그 강의는 그 문답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문답식 마치고 나면 한 7시쯤 되는데, 7시 좀 넘지요. 요즘은 한 7시 한 30분 좀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조성리 그 저 사회자님한테 내가 카톡을 보내가지고, 마치고 나면은 총재님을 바로 옆에서 아련하시는 분이니까 총재님께 잠깐 좀 물어보세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운데 자는 이제 알려줘요. 그런데 마지막 자는 그 규자인데, 흑토자가 2개 있으면 규자거든요. 규자인데 그 옆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위에 이제 그 자도 그렇고 이래서, 이 글자로 정은 정인데 이게 무슨 자인가 확실은 모르겠더라고. 중간에는 왜 이게 그런, 사전에는 그런 자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는 뭐든지 그 신속하게 알기를 원하고, 또 이제 의문이 있으면 계속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자를 이제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주위 사람, 뭐 알만한 사람한테 계속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묻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흡족한 답을 못 구했어요. 흡족한 답을 못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나는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제 해답이 구하니까, 결국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한국 어문회가 있더라고. 한국 어문회.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국 어문회라고. 이게 뭐냐면은 서울 서초구의 사단법인이라고, 사단법인 한국 어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자 가르치는 강사들의 그 뭐 시험 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한자 시험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한자를 가르치는 강사 자격증 시험도 있는가 뭐 그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간에 한국 어문회 물어보라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그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그것을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어떤 쪽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결국 그 한국 어문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어문회에 관련된 사람하고 이제 내가 이제 카톡으로 또 보내고 답이 오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실한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이체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이체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은행 가서 돈을 이체한다 할 때 그 이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 그런데 이때 그 이체자는 그게 아니고, 달을 이자 몸체자 글자 자자라. 그러니까 다르게도 표현해서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 국자 같은 것도 그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복잡한데 그것을 간단하게 빨리 쓰려면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 것을 이체자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규자 옆에 그 흑토자 두 개가 규자인데 왜 점을 찍느냐 이거야.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이제 그 한국 어문에 이제 그 있는 분한테 혹시 그 옛날 내 고향이 그저 안동이니까 안동에 그 면석이가 옛날에는 이제 먹물로 그 붓으로 이제 그 이름을 적었으니까 먹물이 잘못 튕겨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이 생각도 한번 물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 이체자 중에서는 획순이 있어요. 획순. 그러니까 허경영이라면은 허는 11액이단 말이에요. 11액. 그 다음에 경은 8액이에요. 그리고 허경영, 영은 14액이라고. 11액, 8액, 14액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렇듯이 이제 그 획수는 다 하면 33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 11액 맞지. 영은 경은 8액이고 영은 14액이고 맞아요. 그래 합치면은 그 33액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아 코드가 맨 위에가 이제 1, 14, 14, 4 이래 나가지. 두 번째가 11, 7, 6, 9 그리고 세 번째가 8, 10, 15 네 번째가 그 13, 23, 15 이래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뭐 대각선, 좌우 아무리 해도 30 전부 다 3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막 그거는 가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획수 그 총 획수가 허경영 총재님은 33액인데 획수가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창이는 획순이 거기 별로 안 좋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총재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 시진핑이 그 저가 그 획순을 보면은 끝에 좀 안 좋다는 그런 운이 있잖아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그런 이름 획순님 봐도 그걸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뭐 총재님께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획이 이제 이 성을 빼고 이름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게 좋다 그러잖아요. 뭐 자세한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음이나 양양이 되면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획순이 또 잘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해창이라든지 이런 획수는 안 좋거든요. 그 허경영 총재님이 33액이나 34액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메시아 코드가 안 됐잖아. 33액이라 딱 된다고. 그렇듯이 그 규자가 흑토자 두 개도 규자고 흑토자 옆에 점이 하나 있어도 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이제 이런 것을 다 아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이제 그 흑토자 두 개 하면 육획이잖아요. 육획이 되면은 거기 이제 음이 되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버려. 그래도 규는 규인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 그 획순을 맞추기 위해서 음양의 이제 그 조화를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하는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나라 국자처럼 이렇게 그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뭐 안에 창가자도 있고 입구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글에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정사각형 그 속에다가 구슬 옥자처럼 써가지고 그것도 아주 이제 약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하나를 빼버리고 빼는 것도 있고 삽입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완전하게 되대요. 그래서 오늘 한국 어문회에서 네, 그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름을 함부로 안 지었거든요. 함부로 안 짓고 같은 그거라 하더라도
점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핵순을 맞추었다. 음량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저기 내년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 선생님은 뭐 아직 그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반드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되고 나면은 한자 교육은 아마 거의 의무화가 될 겁니다. 초등학교에 의무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본하고 중국은 한자를 지금 계속 잘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딱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말로 이렇게 뭐가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될 때는 한자를 이렇게 쓰면은 필담이 된다고. 예를 들어 물 달라 할 때 물 숫자 딱 쓰면은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간단한 걸로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 동남아 동남아권은 거의 다 한자의 문화권이니까 우리 한자 이게 아마 굉장히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업무 교육이 돼 가지고 아마 한자를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다. 일도 많이 바빠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하고 공약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뭐 내가 그 공약이야 그거 아닙니까?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 1억 준다는 거 그거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유튜브 강의를 좀 들어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설명이랬다 벌써 20분이 지났네. 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지금 생각해도 가덕도 그는 뭐 이제 그 당시는 참 그 배가 그 바다를 매립을 안 했을 때는 진짜 그 배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우리 직원들 동료는 그게 일하다가 배 시간 놓쳐버리면은 거기서 못 놀고 거기서 자든가 안 그러면은 총알 택시가 아니고 총알 배가 있어요. 그게 그거 돈 많이 줘야 돼. 그거 타고 이제 퇴근하는 수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나네. 참 과거가 됐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허경영 하면 어제 그 패널들 각 종방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안상수를 만났으니까 안상수가 이제 안상수 대선 후보죠. 국민의힘당에 그 사람이 허경영이라고 하는 그럼 참 진짜 좀 뭐라 그러나 뭐 좀 공약을 이렇게 막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게 막 현실화되지도 않는 그런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당을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징계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1년 뒤에 현실은 어떻게 했느냐고. 황제가 아마 지금 되어 있거나 곧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막 그렇게 안 돼 있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내가 내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정신교육대에 다 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참 진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낮에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좀 끝부분에 좀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고 있는데 지금 놀라운 것은 안상수 대표를 만났고 이것은 만났고 내일은 이제 인천 그 대교에 가고 또 인천 그 송도 그 1600만 평 이제 안상수 시장의 작품인데 이제 거기서 인천에 가서 이제 이렇게 또 뭐 대화도 하시는가 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서로 윈윈이 되니까 안상수 씨는 그것 때문에 이제 8사람 안에 컷오프 이제 15사람에서 다시 12사람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규표 선생님이 이제 곧 만난다고 하니까 장규표 선생하고는 엄청 가깝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내가 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장규표 선생님이 워낙
이거 보면은 참 진짜 인간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아마 새 정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큰일을 한번 안 하시겠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민중당을 이렇게 창당을 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야의 원로세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재호하고 그 장기표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또 한 분은 사형당했다 하더라고. 뭐 북한에 돈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민중당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시의원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최고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비록 낙선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각자 길로 갔죠. 그래서 이재호하고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람은 이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고, 장기표 선생님은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자기 길을 갔고,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했고, 그런 길을 갔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장기표 선생을 만난다고 하니까 또 뜻이 깊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장기표 선생님은 이제 저 하늘궁을 찾아올 것 같고, 이준석 씨는 하늘궁에서 만나는지 안 그러면은 뭐 저 여의도에서 만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만나기는 만나는가 봐요. 여하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대선 후보자들과 함께 이제 군소 후보자 말고 메인 정당의 그 후보와 함께 이제 토론에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될 건가 이걸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제 과연 끝까지 완주할 건가, 완주하지 못할 건가, 이것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제 대통령 선거 일 전에 구속 수감이 될 건가, 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구속 수감 될 건가, 이것도 뭐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자기가 해놓은 업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 하여튼 이제 대통령 되시는 걸 이제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틀림없이 되는데, 이제 그 추측건데 국민들이 이제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 배당금을 또 매달 15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2호 명령을 이제 발동하는 그 점에 있어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좀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저 중국에서 홍위병들이 막 스쳤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문화 대혁명 때. 그러면은 그때 광풍이 안 불었거든.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홍위병에 의해서 그 중국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유학자들이 엄청 순환을 당했어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슨 그 분위기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현직중 국회의원들, 옛날 국회의원 많이 한 사람들,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든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야.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마치 분위기가 뭐와 같느냐 라면은,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3.15 부정선거 때, 3.15 부정선거가 이제 거기 마산에서 그 누구야? 마산 상고 그 다녔던 그 김주열 열사인가 그렇죠. 그분이 시체가 이제 마산 한 앞바다에 이제 떠오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임계점이 도달한 거, 폭발이 된 거죠. 폭발이 돼 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제 또 고려대학생들이 이제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고 막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데모가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4.19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4.19가 일어났을 때에
그게 1960년도 아닙니까? 3월 15일 날 부정선거하고 그 뒤에 이제 김주열 군의 이제 시체가 마산한 앞바다에 떠오르고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 서울에 있는 그 교수들이 이제 반대 이제 그 시위를 하고 막 그 4.19가 그와 같은 분위기가 일어날 때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이제 그래 되는데 그때 이기붕 집을 쳐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집구석 뭐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하늘궁에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거 지금 현재 안상수 찾아간 사람은 예외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패널도 비웃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참여했었고 뭐 빈정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빈정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게 심각하다고. 그럼 찾아온 사람은 장기 표시는 안 가잖아. 찾아가니까. 참,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간에 앞으로 한 180일 남았으니까 그 안에 찾아가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가 사가 왔다 갔다 그래요. 마치 뭐와 같느냐라면은 6.25 전쟁 날 때 말이에요. 한번 이산가족 되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실수야. 너희들 먼저 내려가라. 나는 그 다음 차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판단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갈 때 같이 내려가든지 이래야지. 거기서 영영 이별이 돼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뭐 6.25 사병 끝난 지가 70년이 돼도 아직까지 몸 보고 죽은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도 그랬고 자기 뭐 부인하고 헤어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인가 있어요. 장기래 박사가. 그런데 아들 하나 데리고 왔고 위에는 자기 처하고 또 딴 아들이 거기 있고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못 만나보고 죽었다고. 그걸 판단 한번 잘못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순간에 생사가 또 왔다 갔다 해요. 판단 한번 잘못하면은. 지금 이런 실정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면은 빨리 나와야 20년이라고. 안 그러면 거기서 뭐 한 30%는 죽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허경영 총재님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말이야. 지금 이제 네가 무슨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나 그렇게 하지만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되고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지금 관찰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행주산성에서 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로 뭐 지금 이제 토마토 뉴스 그 노영희 변호사와 대담 이것도 성공적이고 안상수 전 시장이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가 찾아온 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고 신의 한수에 가가지고 김신혜하고 또 이제 그 아시아 경제 그 차장 뭐야 이름 또 알았는데 그분하고 대화한 것도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표 선생이 찾아온다는 것도 좋은 징조고 또 이준석이가 이제 또 서로 만난다고 하니까 그 문제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계속 천상운집이야. 지금 보면은 천가지의 상스러운 기운이 지금 하늘궁에서 모여들고 있어요. 또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계 역사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컨트롤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대경 제천 대내후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경이 제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이와 같은 이 바닥에서 큰 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큰 비라고 하는 건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다. 코로나.